이게 답이네. 가을이 되면 등산을 가거나 시골에 갔을 때 종종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엄마가 손수 쑤어주시던 야들야들 쫄깃한 도토리 묵과 시원한 동동주가 생각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묵가루를 사거나 국산 도토리를 주문합니다. 열심히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비율에 맞춰서 끓여보지만 그 쫄깃하고 진한 맛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굳지도 않고 풀어지기도 합니다. 1대5다, 1대6이다 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편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아가세요. 자, 그럼 따라오시죠. 도토리는 역사적으로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구황식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구황식으로 메밀국수,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도토리는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렸던 한국전쟁 또는 땅이 가물었던 기간 동안 많이 먹은 식재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지천에 떡갈나무, 참나무가 많았습니다. 그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도토리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도토리묵은 상수리로 써야 맛있는 거야. 도토리랑 상수리는 차원이 달라 라는 말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도토리랑 상수리랑 다르다고? 뭐가 다른 거지?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라는 도토리는 대표적으로 참나무 속에 속하는 6가지 참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종류로는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입니다. 6가지 각각의 나무에서 열리는 모든 열매를 통틀어 도토리 열매라 부릅니다. 이 나무들은 쉽게 잎모양으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나무 잎모양이 모두 다르게 생겼답니다. 이 모양을 보고 우리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묵을 쏘아온 품종은 상수리와 졸참 이 2가지를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상수리는 과거 선조가 피난을 가면서 먹었던 맛을 잊지 못해 수라상에 올렸다는 설에서 상수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한간엔 졸참 도토리를 사용했을 때 떫은 맛이 덜하고 향이 좋다고 해서 졸참을 으뜸으로 쳤다고도 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국산 도토리 가루는 대부분 상수리의 함량이 90% 이상 높은 도토리 가루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수리는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특징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전문가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생도토리로 묵을 만들었을 때와 국산 도토리 가루, 중국산 도토리 가루로 묵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게 더 쉽게 만들고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어떤 게 더 찰진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도토리는 겉껍질을 까서 만드는 대중적인 방법이 있고 껍질까지 함께 갈아서 오랫동안 물에 담궈 떫은 맛을 빼는 방식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 모두 해서 어떤 방식이 보다 거부감 없는 맛을 내는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도토리는 깨끗하게 세척해 주셔야 합니다. 세척을 하다 보면 벌레 먹은 것과 썩은 것들을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물 위로 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골라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세척된 도토리는 물기를 깔끔하게 제거하고 껍질을 까주겠습니다. 도토리 껍질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쉽게 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자동차 바퀴나 오토바이 바퀴로 눌러서 껍질을 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오토바이 바퀴로도 눌러보고 자동차 바퀴로도 눌러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껍질이 잘 까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다 까주어야 됐습니다. 집에서 껍질 벗기시게 되면 물에 불려가면서 벤치로 껍질을 벗겨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막 사용하는 믹서기는 기본적으로 모터의 힘이 그렇게 좋지 않고 날이 금방 무뎌지기 때문에 소량씩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갈면 모터가 타고 새로운 믹서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해주세요. 잘 갈린 도토리는 광목 주머니에 넣고 잘 비벼가면서 녹말물을 빼줍니다. 이대로 각각 3번씩 갈아주는 방식으로 앙금을 만들겠습니다. 생도토리로 묵을 만들 때 가장 큰 장단점은 신선한 도토리 향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떫은 맛을 빼내기 위해서 물을 여러 번 갈아주는 수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번거로운 생도토리 작업이 귀찮으시다면 국내의 유일한 전통묵 식품 명인이 직접 만든 국산 도토리 가루를 사용해보세요. 국산 도토리 가루는 믿고 살만한 곳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산 도토리만 사용하고 명인님께서 직접 갈아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국산 도토리 가루 제품 정보는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3번 모두 갈아주고 나서 각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얼음을 넣고 앙금이 가라앉도록 기다려줍니다.
시간이 지나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앙금과 물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앙금 보이시나요? 이 앙금으로 묵을 씁니다. 이때 윗물은 따라내시고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 차가운 물을 넣어서 다시 기다려줍니다. 이 과정을 3번씩 반복하면서 물가름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갈아두었던 껍질을 깐 도토리가 물을 너무 많이 빼주어서 그런지 색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껍질을 깐 도토리 앙금은 물을 빼내고 나서 약 30분 정도 밖에 방치해 두었더니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래도 비율은 동일하게 맞춰서 우선 이 상태 그대로 생 도토리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 도토리 앙금 상태로 만들 때는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1대4 정도의 비율로 만드는 것이 적정량이라고 합니다. 자, 한쪽은 껍질을 깐 앙금, 이쪽은 껍질을 까지 않은 앙금입니다. 이 상태로 중불로 시작해서 앙금이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바닥을 긁어가며 잘 저어줍니다. 이때 냄비 바닥이 긁히지 않게 나무 주걱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상태로 약 20분가량 저어주면 퍽퍽퍽 하면서 묵이 끓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부터 약불로 줄여서 소금 간과 들기름 또는 참기름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약불에서 또 10분가량 잘 저어준 후에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서 5분가량 뜸을 들입니다. 완성된 묵은 유리볼에 부어서 모양을 잡아주고 식혀줍니다. 이때 찬물을 천천히 부어주면 묵의 겉면이 딱딱하게 마르지 않아서 부드럽게 묵을 즐길 수 있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깐 도토리의 색감과 농도가 이상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갈고 다시 앙금을 냈습니다. 자, 여기 깐 것과 안 깐 앙금이 있습니다. 똑같이 1대4의 비율로 도토리묵을 다시 끓입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30분의 법칙도 지키지 않고 농도를 보면서 묵을 끓여보았습니다. 약 15분 정도 끓여주었을 때 묵이 완성되는 농도가 나왔습니다. 묵이 잘 굳을지 안 굳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찬물에 묵을 조금 떨어뜨려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어주었을 때 묵 반죽이 풀어져 버리면 묵이 아직 덜 끓은 것이고, 묵이 덩어리 져서 풀어지지 않는다면 묵이 거의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생 도토리 깐 것과 까지 않은 도토리 묵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묵은 유리 용기에 부어서 굳혀줍니다. 묵을 만드실 땐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보다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열에 닿았을 때 건강에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식었을 때 겉면이 마르지 않도록 찬물을 부어 주었습니다. 잘 마른 도토리 가루를 이용해서 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루를 이용할 땐 1대5, 1대6, 1대7 등 다양한 황금 비율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비율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1대5와 1대6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 도토리묵은 들기름을 사용했고, 도토리 가루에는 참기름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중국산 1대5와 국산 1대5입니다. 국산 1대6과 중국산 1대6입니다. 가루를 묵으로 만들 땐 시간을 정해두고 만들지 않고 물이 끓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완성되는 시간을 체크해 보았는데 모두 묵이 완성되는 데까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만들어진 묵은 껍질이 있는 생 도토리묵, 탈피 생 도토리묵, 국산 가루 1대5, 중국산 가루 1대5, 국산 1대6, 중국산 1대6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입산 도토리묵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 도토리묵과 도토리 가루로 만든 묵 모두를 나열했습니다. 위쪽은 생 도토리 1대4의 비율로 만든 묵입니다. 아래쪽은 국산 가루와 중국산 가루를 이용해서 1대5와 1대6의 비율로 만든 묵, 그리고 마트에서 사온 수입산으로 만들어진 묵입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1대4의 비율 생 도토리 묵입니다. 약 30분가량 오래 끓여주어서 그런지 굉장히 질감이 단단합니다. 젓가락으로 쪼개보아도 질감이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맛을 보았을 때도 지우개를 씹는 맛이 강했고, 앙금에 물을 여러 번 갈아주어서 향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탈피하고 앙금에 물을 최소 5번은 갈아주었던 생 도토리 묵입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묵과 동일하게 1대4의 비율로 끓여주었습니다. 색이 보시다시피 가장 허여멀건하고 첫 번째 묵과 같이 굉장히 단단한 식감입니다. 맛도 역시 맹탕에 가까웠습니다. 세 번째로 앙금을 가라앉히고 약 2번 정도만 물을 갈아준 껍질이 있는 생 도토리 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모든 묵을 통틀어서 가장 찰지게 묵이 잘 완성되었습니다. 맛도 향도 좋았고 식감도 탱글탱글하게 좋았습니다. 네 번째로 껍질을 깐 것입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생 도토리 묵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찰기가 떨어지고 수분감이 많아서 묵이 쉽게 부서졌습니다. 향은 껍질이 있는 것보다 약간 덜한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산 가루 1:5와 1:6으로 만든 묵입니다. 색감은 다른 도토리묵과 다르게 굉장히 진하게 잘 나왔습니다. 다만 찰기가 떨어지고 묵보다는 양갱의 질감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젓가락으로 쪼개보아도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향은 약간의 미세한 흙내가 났고 식감은 푸석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번엔 국산 도토리가루 1:5와 1:6 비율로 만든 묵입니다. 1:6으로 만든 묵은 찰기는 있어 보이나 생각보다 쉽게 부서졌고 1:5로 만든 묵은 적당히 찰기도 있고 부드럽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식감 자체는 생 도토리로 만든 묵보다 찰진 맛이 덜했지만 향이 거의 비슷하고 푸석한 맛이 없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트에서 사온 수입산으로 만들어진 도토리 묵입니다. 생각보다 단단해서 쉽게 부서지지 않았고 식감은 중국산 식감과 비슷하게 약간의 푸석함이 있습니다. 질감 자체는 우리가 흔히 사 먹을 때 맛볼 수 있는 뚝뚝 끊어지는 식감이었습니다. 향은 국산 묵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생 도토리로 두 번째 만들었던 껍질을 까지 않은 묵이 가장 맛이 훌륭했습니다. 또한 중국산 묵에 비해 향도 있고 찰기가 있는 국산 도토리가루 1:5의 비율이 가장 맛과 식감이 좋았습니다. 중국산 묵은 이렇게 눌러보면 손가락으로 눌러보아도 가루처럼 부서지는 식감이 눈에 보입니다. 가볍게 먹기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중국산 가루와 수입산 도토리 묵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집에서 국산 가루로도 약 15분에서 20분이면 생각보다 간편하게 묵을 만들 수 있어서 생 도토리로 힘들게 갈고 묵을 쓰기보단 국산 도토리 가루로 만들면 우리 입맛에 맞게 맛있는 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만들어 보시고 어떤 비율 어떤 가루가 맛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묵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묵칼을 사용해서 묵을 자르게 되면 묵의 곡선면에 양념이 고여 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젓가락으로 묵을 잡을 때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답니다. 오른쪽에 있는 묵칼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타이거 묵칼입니다. 광고는 아니고 일반적인 묵칼보다 물결이 골이 깊어서 보다 묵이 예쁘게 썰리고 양념이 잘 배어 좋았던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묵을 용기에 부어서 굳힐 때 저처럼 종이컵에 부어서 굳혀보세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반을 갈라 자르면 또 다른 느낌의 묵 모양으로 묵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묵무침 비법 양념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추는 깨끗이 씻고 먹기 좋게 손으로 찢어주세요. 상추에 칼이 닿게 되면 금방 물러지고 쉽게 상하게 됩니다. 꼭 손으로 찢어주세요. 다음으로 양파 반 개를 얇게 채 썰어주시고 기호에 맞게 당근도 채 썰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청양고추도 한 개 얇게 썰어 넣었습니다. 제철에 먹으면 더 맛있지만 요즘은 연중으로 나오는 달래입니다. 달래는 장을 만들 때 넣어주겠습니다. 홍고추는 잘게 썰어주세요. 양념장은 다진 마늘 크게 한 큰술, 잘게 다진 홍고추 1개, 잘게 썰은 달래 5줄, 볶은 참깨 1큰술, 국간장 1큰술, 진간장 6큰술, 매실청 2큰술, 참기름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마지막으로 물 또는 야채 육수 3큰술을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큰 볼에 상추, 양파, 청양고추, 도토리묵을 넣고 양념장을 넉넉히 둘러서 잘 비벼주면 완성입니다. 그릇에 옮겨 담고 마지막으로 깨도 살짝 으깨서 뿌려주세요. 아까 종이컵에 굳힌 도토리묵도 이렇게 담아 놓으면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반찬거리 하나가 뚝딱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도토리묵 만드는 방식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 방식을 한 번에 경험해 본 저로서는 맛과 색이 좋고 편리한 국산 도토리가루 1:5 방식을 이용해서 앞으로 도토리묵을 만들어 먹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 도토리가 주는 향긋함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제철 생 도토리묵도 찾아 먹어야겠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았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컨텐츠 개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하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해줘잉.